반갑습니다. 요즘 제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바로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지금 들어놓은 예금이랑 적금 이거 다 깨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앱 켜서 금리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 심지어 특판이다 뭐다 해서 5%를 넘나들던 숫자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3%대로 심지어 2% 후반대로 내려앉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제야 좀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나 싶었는데 다시 이자 가뭄의 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깨라 마라의 정답 맞히기 놀이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부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에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덮고 기다려야 할지,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금 흐름 창출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어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수 있을지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금리가 떨어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를 틀면 미국 연준이 어쩌고 한국은행이 어쩌고 어려운 말들이 쏟아지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의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입니다. 경기가 조금 식어가고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이니까 중앙은행들이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 풀어서 시중에 돈을 돌게 만들려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저축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같은 성실한 예금자들입니다. 1억 원을 예금했을 때 금리가 1%포인트만 떨어져도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치킨 3마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1년이면 100만 원이지만 복리로 계산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 격차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조바심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투자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예적금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뉴스만 보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기존 예금을 깹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혹은 채권으로 갈아타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도해지 이율이라는 함정을 간과합니다. 여러분이 1년 만기 예금을 들고 6개월 만에 깬다면 약속된 이자의 절반이 아니라 보통 연영 1% 수준의 아주 미미한 이자만 받고 끝납니다. 이건 거의 원금만 돌려받는 수준이죠. 이미 여러분이 가입해둔 고금리 상품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명품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과거에 가입해둔 4%짜리, 5%짜리 예금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부터 내리고 가겠습니다.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무조건 만기까지 들고 가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확실하고 그 돈을 굴려서 중도해지 페널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 그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존 예금은 지키면서 혹은 새로 생기는 여유 자금으로 어떻게 이 금리 인하 시기에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돈이 몰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항상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죠.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은행 밖을 기웃거립니다. 이때 가장 교과서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바로 채권입니다. 아마 채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자 5%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이자를 3%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3% 주는 새 채권보다 여러분이 가진 5%짜리 헌채권을 사고 싶어 하겠죠. 너도 나도 여러분의 채권을 사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채권의 가격, 즉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투자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자체를 비싸게 팔아서 얻는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을 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장기채를 추천합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격이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20년물 이상을 추종하는 ETF나 한국 국채 10년물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은 예금처럼 원금이 100% 보장되는 확정 상품은 아닙니다. 금리가 예상과 달리 다시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적금에 몰빵되어 있던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채권형 ETF나 우량 회사채로 옮겨두는 겁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만 있던 팀의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금이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라면 채권은 금리 인하라는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채권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직관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를 활용한 월세 받기 전략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귀해집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1억 넣어두면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이 그냥 나왔지만 이제 그게 줄어드니까요. 이 줄어든 이자를 메워줄 무언가가 절실해집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게 배당주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은 은행 이자와 달리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 통신사 혹은 미국의 배당 귀족주라 불리는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의 매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5%, 6%대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주식들의 매력은 급상승합니다. 예금 금리 3% 시대에 6% 배당주는 2배의 수익을 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묻기 전에 어떤 마인드로 사야 하나요를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는 주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모으는 게임입니다. 거위의 몸값 주가이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 배당금의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 배당 ETF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를 추종하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내는 커버드콜 상품부터 리츠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까지 다양하죠.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면 마치 오피스텔 월세 받듯이 매달 15일, 30일에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6%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월 4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예금 이자가 줄어드는 공포를 이 배당금이 완벽하게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짜 고수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리츠를 주목합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주식입니다. 부동산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회사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 여력이 커집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실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리츠가 보유한 건물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리츠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이중으로 입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강남의 빌딩 주인, 미국의 데이터 센터 주인이 되어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적금을 깨지 않고도 혹은 만기된 예금으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미 주가나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면 기업들이 배당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파킹 통장의 활용입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100% 투자 자산으로 돌리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을 쏠 수 있도록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나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에 일정 비율의 현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가 조금 아쉽더라도 시장이 출렁일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금을 깨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이나 매달 생기는 잉여 현금을 쪼개서 40%는 확정 금리형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에 30%는 장기 국채에
30%는 배당 성장주에 나누어 담는 전략. 이것이 바로 잃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는 가장 현실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플랜, 액션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도 있을 것이고 은퇴를 앞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별로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30세대라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적금 비중을 최소한의 비상금 정도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나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그리고 채권 혼합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들이 날개를 달기 때문이죠. 반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 5060세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에게는 변동성이 적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기존의 예금 중 일부를 만기가 긴 국채로 바꿔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3-4%의 이자를 확정짓거나 고배당 리츠와 배당주 위주로 세팅해서 제2의 월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기와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입에 벌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연 3% 예금이 너무 초라해 보이죠. 이 심리를 노리고 온갖 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원금 보장해주고 월 3% 확정 수익 줍니다. 지금 안 들어오면 기회 놓칩니다. 이런 말들 99.9% 사기입니다. 세상에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의 몇 배를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일수록 내 자산을 지키는 수비력이 공격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허황된 수익률을 쫓다가 날려버리지 마세요. 정석적인 투자, 공부한 만큼 보이는 투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적금 다 깰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미 가입한 고금리 상품은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앞으로도 예적금만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도 옷을 갈아입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채권이 무엇인지, 배당주가 무엇인지, 리츠가 어떤 구조인지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액으로라도 직접 매수해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10만 원으로 산 채권 가격이 금리 뉴스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당금이 내 통장에 실제로 찍혔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경험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흐름도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으로 움츠렸다가 금리가 내리면 투자로 기지개를 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당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 부자가 아니라 자산이 나에게 매달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가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금리 인하 시기, 혼란스러운 과도기인 지금입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공부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구석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친 자본주의의 파도를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조언들로 함께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내 포트폴리오는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품은 어떤가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예금 금리 떨어졌다고 한숨 쉬는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채권 투자 실전 가이드와 월 100만원 배당 시스템 만들기를 구체적인 종목 분석과 함께 들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습관이었습니다.